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만 납부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KF-21을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국가가 나타났다고 해 화제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인니 적국이 KF-21을 오매불망 원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뿐 아니라 한국 전투기 능력에 다른 경쟁국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고 있다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경공격기 FA-50의 말레이시아 출격이 임박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카이가 개발한 FA-50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작년에 카이의 FA-50 18기를 도입했었는데 이번에 18기를 더 들여올 거라는 의사를 보이면서 추가 구매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지난 8일 말레이시아 국영통신사 베르나마는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FA-50M 경전투기 18기를 추가로 구매해 총 36기를 주문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카이는 최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방산전시회 DSAN 넥색 2024에 참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카이는 말레이시아와의 2차 전투기 배치 협상이 2026년 하반기에 시작돼 2027년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신 카이 아시아 국제사업개발부 팀장은 첫 번째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계약 이행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추가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RMAF가 첫 번째 배치와 동일한 플랫폼을 원한다면 두 번째 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와 작년 2월 FA-50 18기 도입 본계약에 서명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5월에 총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최종 계약식을 맺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는 내후년 10월에 첫 2대를 인도하고 나머지 16기는 2027년 말까지 인도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카이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RMAF FA-50M 경전투기 조립 진행률은 27%에 도달하는 등 이번에도 폴란드 때처럼 계획보다 더 빨리 조기에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려는 FA-50M 기종은 우리나라 공군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영내 다른 국가들이 운용하는 FA-50보다 더 발전되고 성능이 뛰어난데요.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공군이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경전투기 기종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경쟁국인 인니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카이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과 폴란드 공군만이 최첨단 능동형 전자식 주사배열 레이더와 다기능 레이더를 장착한 FA-50 기종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주변국인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가 운용 중인 한국산 항공기의 높은 만족도와 뜨거운 반응에 망설임 없이 FA-50을 선택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FA-50 도입 초기부터 36기 인수를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카이와 구매 계약에 앞서 자국 재무부에 2조 원 규모의 RMAF 경전투기 36기 획득 예산을 먼저 제출하면서 인니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우리에게 강력한 어필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이번 FA-50 도입에 이어 내친 김에 한국형 전투기 KF-21 도입까지 군침을 흘리며 적국인 인니의 똥줄을 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인니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바짝 긴장하며 정말로 KF-21이 말레이시아에 도입될까 벌써부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인니와 말레이시아는 평소 서로를 경쟁국으로 여기며 서로 전투기, 전차 등 방산무기들을 도입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쟁적으로 사들였었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 모습은 언제라도 유사시 양국 사이 갈등이 일어난다면 전쟁을 불사하는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말레이시아가 KF-21까지 도입하게 되고 한국이 인니의 손을 놔버린다면 인니에게는 엄청나게 뼈아픈 과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분담금을 놓고 여전히 뻔뻔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인니가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KF-21을 제안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인니가 제대로 큰 코 다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인니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을 말레이시아에 판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나 자카르타는 FA-50의 충성 고객인 말레이시아가 적극적으로 KF-21 도입 희망을 이야기하자 카이가 KF-21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KF-21의 경우 5세대 전투기와 맞먹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향후 6세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말레이시아의 주력 전투기가 노후화돼 퇴역을 앞두고 있어 여러가지 정황상 KF-21을 도입하기에 좋은 상황인데요. 이렇듯 인니는 말레이시아가 KF-21을 제안받고 도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긴장을 하고 진땀 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경우 오매불망 KF-21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말레이시아는 KF-21을 도입하는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을 애타게 희망하고 있는 건
한국 전투기의 A사 레이더의 능력이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현대 공중전에서 4세대 전투기들의 승패가 무장, 기동성에 달렸었다면 4.5세대, 5세대급 전투기들은 레이더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시대로 변모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막강한 무장을 탑재했다고 해도 적국의 전투기 위치가 파악되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나 레이저 가운데 현대 공중전의 끝판왕으로 일컬어지는 레이더가 바로 A사 레이더인데 최근 대한민국이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서 성공해 KF-21의 수출 전망을 높여준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됐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KF-21의 미티어 실사격 성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국산 A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KF-21은 한국이 만든 A사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발사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테스트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대체 A사 레이더의 국산화가 뭐가 그리 큰일이기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 방향, 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 레이더, 저고도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피하 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 레이더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현대전은 능동전자 주사배열 레이더, 즉 A사 레이더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능동전자 주사배열 레이더는 전파의 위상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 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발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구나 A사 레이더는 다표적 탐지, 추적과 피하 식별, 영역 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A사 레이더 개발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한 함정용 레이더 개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항공용 A사 레이더의 경우 사실 한국은 국내 연구개발이 한계로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KF-21에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항공용 A사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소형화돼야 하고 냉각 기능과 정보 처리 과정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끝내 A사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당국과 민간 기업이 힘을 합해 국내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고 하나 시스템을 시제업체로 선정한 후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항공용 A사 레이더는 국산화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어코 KF-21에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자체 기술로 말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KF-21 시제 4호기의 첫 비행 성공으로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는 총 4대의 시제항 공기를 이용해 한국은 이제 자체 개발한 전투기에 단자뿐만 아니라 복좌 비행 시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KF-21 시제 3호는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최고 속도 610km로 84분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는 직접 회로가 적용된 약 1000개의 소형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장착하고 신호의 위상,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해 전자적으로 레이더빔을 조향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A사 레이더는 KF-21에 탑재하기 전 B737 항공기를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 탑재, 개발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 시험 평가에서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모두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KF-21의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현존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 미티어 등 첨단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 방산업체 중 LIGNX1은 항공용 A사 레이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LIGNX1은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지난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해 안팎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FA-50 A사 레이더는 현재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 대비 다수 표적 동시 탐지 추적, 공중, 지상 표적 동시 추적 등 여러 방면에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라갈륨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적용해 소형화 및 경량화하는 데 성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A사 레이더 국산화에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A사 레이더는 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사람으로 치면 눈 역할을 하며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최근 기계식 레이더보다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어서 기존 전투기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해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용 A사 레이더 기술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해 해군의 차세대 수상함, 육군의 최첨단 미사일에 활용될 군의 핵심 무기체계이고, 무엇보다 한국이 KF-21에 이 기술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KF-21 수출에 커다란 장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K방산 수출을 주도할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A사 레이더는 일본이 먼저 개발했습니다. 1987년 10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일본 나카소네 행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려면 엔진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전투기가 아닌 엔진만 따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미일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면 자국 방위 산업에 큰 손실이 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F-16C 블록 40형을 기반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말이 제안이지 거의 강요나 다름없었습니다. 1989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공동 개발을 합의해놓고도 재협상을 해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만들면서 개발하는 모든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반면 일본은 당시 미국의 가장 최신 기술인 디지털 비행 제어 기술, 일명 플라이 바이 와이어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전투기 제작의 40%는 반드시 미국 업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국 상원의회에서 엔진 기술 공여를 승인하지 않는 내용의 평결이 한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일본은 엔진을 면허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런 악조건이 일본 공학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한 듯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F2 전투기는 1995년 1월 7일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1997년까지 4대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완료한 뒤 1998년 양산 판정을 받아 2000년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만 보면 F-16보다 덩치는 키우면서 좀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유사한 작전 성능을 갖는 기체가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이 제공하지 않았던 바로 그 장비,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등 항전 장비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F2는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 즉 A사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장착한 전투기입니다. 미쓰비시 전기에 JAPG-1을 탑재했고 데이터링크 트랜스미터도 달았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에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비행 제어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만든 F2 전투기는 최초 141대를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98대를 제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작이 지연되고 자체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배당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4대 항전 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해 결국 국산화이기를 걸어야 했던 한국의 KF-21 개발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여서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F2 개발 경험은 이후 F-35 공동 개발은 물론 영국 등과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까지 탄탄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아주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뛰어들었지만 결국 일본을 능가하는 A사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A사 레이더의 모듈은 일본 미쓰비시 F2 전투기 A사 레이더보다 200개 이상 많은 1088개입니다. 한국의 A사 레이더의 모듈은 1200개인 미국의 F-35 스텔스기와 대등한 수준으로 자세한 성능은 기밀로 분류돼 제한돼 있지만 대체로 탐지거리는 1스퀘어미터 기준으로 레이더 탐지거리는 137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항공용 A사 레이더는 2023년 상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제 해외에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 그 어렵다는 유럽 수출의 문턱까지도 뚫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하나시스템이 해외에 처음으로 A사 레이더 안테나를 수출하게 되는 이례적인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번에 하나시스템이 수출하는 A사 레이더 안테나는 A사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레이더 성능을 판가름하는 핵심 장비라 더욱더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시스템은 지난 13일 이탈리아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방산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사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업체로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또 수출용 경공격기 A사 레이더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 KF-21 A사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만드는 게 이번 사업의 주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시스템은 안테나, AAU의 개발, 제조를 맡아 내년 9월부터 레오나르도에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A사 레이더는 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사람으로 치면 눈 역할을 합니다.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이 같은 장점을 지닌 항공기용 A사 레이더의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우리 방산업계의 미래가 아주 밝은 상황입니다. 내친 김에 하나 시스템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도 경공격기용 A사 레이더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역사의 글로벌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가 한국의 A사 레이더 안테나를 선택했다는 것에서 한국의 레이더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방증하는 대목인데요. 쉽게 말해 레이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한국 방산기술력에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지 제인스에 따르면 작년에 파리 에어쇼에서 레오나르도가 한화의 A사 레이더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M346의 라이벌인 FA50 개발국인 한국과 손잡겠다는 결심이 쉽게 서지 않았겠지만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탐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FA50에 들어가는 국산 A사 레이더의 개발을 위해 카이와 일하고 있는 건 LIGNX1입니다. 이번에 한화는 KF-21 탑재 A사 레이더 개발 경험을 살려 A사 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레오나르도의 신호 처리 및 전원 공급 장치를 결합해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레오나르도가 M346을 내세워 미국 텍스트론과 함께 미해군 차기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미 군사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과거 미 공군 차세대 훈련기 수주전 때처럼 또다시 T-50A, T-7A, M346이 다시 맞붙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전과는 다른 완전히 딴판이라 FA50 경쟁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경영진들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FA50의 높은 인기에 M346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해군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서 승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해군 차기 훈련기 프로그램에 출사표를 던지긴 했지만 FA50과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커 바짝 긴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반면에 인도 언론 유라시아 타임스는 최근 FA50의 눈부신 활약에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인도 태자수로 FA50과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으로 맞붙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을 깎아내리기 혈안이 돼 있었지만 넘을 수 없는 격차의 결과에 승복하고는 이제 치켜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유라시아 타임스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FA50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성비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FA50이 화력과 성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필리핀 공군의 FA50과 미 공군의 F-22가 훈련 중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현존하는 최고 전투기로 불리는 F-22를 격추하며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항공전력을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한국의 능력에 경쟁국들이 하나둘씩 좌절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방산은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의 고위급 인사가 극비 방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한국 방산의 대표주자들을 만나고 주요 방산시설들을 직접 보고 간 것으로 알려져 한국이 KF-21을 넘어 또 다른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긴장한 것은 일본이었는데요. 주인공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의 짐 허쉬 국장으로 특히 허쉬 국장이 카이 본사를 둘러보는 등 KF-21과 다목적 경공격기 FA-50 등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안팎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방산무기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안보협력국의 승인은 필수사항으로 록히드 마틴이 지난해 폴란드에 스나이퍼 포드 34대를 1억 2,470만 달러에 팔려고 할 때에도 일단 미 국방안보협력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역시 미 국방안보협력국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며 FA-50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수장이 와서 극비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간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기에 안팎의 시선이 한국에 쏠린 것이었는데요. 이들의 만남에서 오고 간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KF-21 이후에 또 다시 주력하고 있는 전투기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의 대표들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항공우주 방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원탁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짐 허쉬 미국 방안보협력국 국장의 방문에 맞춰
한미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쉬 국장과 한국 방산 업체들은 KF-21과 다목적 경공격기 FA-50의 수출 재고를 위해 방산의 본고장인 미국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짐 허쉬 국장의 방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미국과 일본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T-50은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 승자는 미 보잉사와 스웨덴 사브가 내놓은 T-7A 레드호크였습니다. 하지만 T-7A 레드호크는 각종 기술적 문제로 미 공군에게 약속한 전력화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조만간 있을 예정인 미 해군의 전술입문기와 고등훈련기 사업 그리고 미 공군 전술입문기 사업 등 총 500여 대 규모의 사업에 FA-50으로 또 한 번 도전장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FA-50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했다고 볼 수 있는 훈련기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 우방국 전술입문기와 훈련기 시장에서 1,300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훈련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것은 한국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보잉사가 차세대 훈련기로 개발 중인 T-7A 파생형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라이센스판 T-7A를 비교적 싼 값에 얻으려는 노림수로 읽혀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여 훈련기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분담시키려는 속셈이라면 일본은 미국과는 또 전혀 다른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미국과 공동 개발을 할 것이라며 미국의 훈련기 성능을 여러 가지로 요구해야 한다는 등 일본 주도로 해야 한다는 등 공동 개발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독자형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동상이몽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미일 훈련기 공동 개발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미국 로키드 마틴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손을 잡고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안은 실패로 돌아간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로키드 마틴은 일본이 F-22와 F-35의 제작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전투기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올 수 없다는 게 확실해지자 미일 공동 전투기 개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KF-21을 개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심 4대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은 결국 우리 힘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잉이 약속했던 훈련기를 미국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하지 못하고 시간만 가다 보니 미국은 지금 당장 훈련기가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들여 공동 개발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T-50이나 FA-50과 같이 이미 만들어진 훈련기를 도입하는 게 어쩌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50의 미국 진출의 희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앞서 일찌감치 출사표를 내놓은 카이에게 미 해군 측이 FA-50의 단자형 사양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카이는 단자형 FA-50을 개발하고 싶어 했지만 그동안은 한국군에서 수요가 없어 무작정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에서 사업 시작도 전에 FA-50을 눈여겨보고 최적화된 사양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카이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근래의 방산 전시회에서는 단자형 FA-50의 모형을 전시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마침내 투자까지 따냈습니다. 이를 통해 카이는 후방 좌석에 연료 탱크를 증설하고 동체 후방의 장비도 일부 이동하여 공대지 작전 반경은 28%, 공대공 작전 반경은 31%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을 탑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첨단 기술로 한국이 KF-21을 개발하면서 손에 넣은 기술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FA-50에게서 F-16 바이퍼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자형으로 개량하는 구상을 보면서도 F-16 바이퍼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따라잡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개량을 최소한의 구조 변경만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FA-50은 중량에 따른 항공력 확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중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FA-50이 너무나도 쉽게 개량에 성공했다는 점을 두고 한국이 처음부터 F-16의 자리를 노리고 FA-50을 개발한 게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F-16의 80% 성능을 내며
파일럿들의 F-16으로의 전환 훈련이 불과 몇 시간이면 끝난다는 점을 그 근거로 꼽고 있습니다. 이제 F-16 초기형들은 수명주기 40년에 가까워져 퇴역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F-35는 너무 비싼데다가 미국이 아무에게나 잘 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각국 공군이 떠올린 새로운 접근법이 바로 하이로우 믹스입니다. 스텔스를 기반으로 한 최신 성능은 공군 최상위 일부 전력에만 할애하고 나머지 전력은 가성비 좋은 4.5세대 수준 전투기로 채워서 저강도 임무를 맡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딱 적합한 게 바로 FA-50입니다. 세계는 지금 성능만 어느 정도 따라잡으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큰 한국의 FA-50을 고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KF-21은 얼마 전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도 성공해 전 세계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국산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사일을 발사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됐습니다. 6.25 전쟁 초기 북한은 공군의 항공력에서도 한국군을 압도했습니다. 북한은 전투기 132대, 훈련기 수송기 약 30대를 보유한 반면 우리 공군력은 연락기 10세대, 훈련기 3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공군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까지 일취월장했고 2026년부터 KF-21 보람의 120대를 양산할 계획이며 FA-50 경공격기는 블록 20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개발하며 항공강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은 여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 중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AI 무인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무인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고 일본과는 AI 기반의 무인 전투기 기술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카이가 주도적으로 AI 파일럿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이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AI 기술을 내재화해왔습니다. 올해 초 무인 전투기 개발에 1,02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던 카이는 올해 열린 사우디 방산전시회와 드론쇼 코리아에서 KF-21을 기반으로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다목적 무인기를 융합하고 초소형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신개념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카이의 무인 전투기는 전장 10m, 전폭은 13.8m, 전고는 2.5m, FA-50 경공격기의 70% 수준으로 콤팩트하게 설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티어 2발을 운용한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단순히 폭탄을 떨구는 무인기가 아닌 공중전 임무까지 수행할 고성능 무인 전투기를 만들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이는 T-50, FA-50 수리온, LAH, KF-21 등 고정익과 회전익을 아우르는 다양한 항공기 플랫폼을 개발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시험평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체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기 모델에 다양한 비행 실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의 공군력을 확보한 한국이 무인 전투기와 인공지능 파일럿까지 개발하게 된다면 한국이 세계 4대 항공우주산업 강국 반열에 오르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